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제가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고는 있지만 이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또 공기정화 식물들의 공기정화 능력이 사실은 미비하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딱 하나 떳떳해지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꽃이 필 때입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비추어 보았을 때 가드닝으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꼽으라면 봄에 구근 식물들이 꽃을 다 피웠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너머로 꽃들이 인사하고 아이는 눈곱도 떼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서 꽃들 사이를 누비곤 했어요. 그 모습이 예뻐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이 꽃박람회의 거대 튤립밭 앞에서 찍은 것들보다 더 반짝이고 예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양 베란다는 식물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빛이 아침에만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광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식물이 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식물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동양 베란다인 분들에게는 사실 식물 키우는 걸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품목이 있다면 바로 구근 식물입니다.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수입 구근 식물들은 이런 동양에서 자랐을 때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아요. 동양 베란다의 장점을 보면 첫 번째, 잎이 빨리 난다. 일단 이곳은 바깥이 아닌 실내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온도가 영하 이하로 크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실내에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절충 공간인 이 베란다는 항상 바깥보다는 기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깥 정원에 심은 것보다는 잎이 빨리 납니다. 잎이 빨리 나기 때문에 광합성을 일찍 시작해요. 정원 같은 노지의 경우에는 봄에도 초봄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잎이 실내보다는 늦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봄은 온도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잎이 나는 온도가 지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또 꽃이 피는 개화 온도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잎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꽃이 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 급격히 상승하는 온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잎과 줄기가 올라오는 중간에 꽃봉오리가 생겨서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일단 꽃이 생겨버리면 구근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꽃이 피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구근 비대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구근 비대가 잘 안 되면 그 해에는 꽃을 보지만 그 다음 해에는 꽃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 베란다에서 구근을 키웠을 때의 두 번째 장점은 꽃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작년에 구입해서 심었던 히아신스 구근이에요. 작년에 구입한 후로 이제 저는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화분에 계속 놔뒀는데 이렇게 둘 다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실내에서 구근 식물을 키우면 따뜻한 온도이기 때문에 꽃도 일찍 피어요. 정원 같은 것들 경우에는 튤립은 이제 4월, 5월 이럴 때 꽃이 피는데 이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꽃이 피어버리거든요. 근데 3월에 꽃이 피었다고는 해도 아직은 바깥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개화 조건이 맞아서 꽃이 계속 피어 있습니다. 가끔 왜 이렇게 꽃들 보면 그 꽃집 가보면 꽃들을 꽃 냉장고라고 하는 곳에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게 꽃들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생장을 멈추고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이런 노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지바 수선화라고 중동이 고향인 수선화인데 이게 일찍 꽃을 피워요. 12월이나 혹은 1월 달에 꽃을 피우는 수선화인데 그걸 실내에서 키웠더니 1월에 꽃이 피었고 그거를 3월까지 봤어요. 무려 2달이나 꽃을 본 거죠. 그리고 튤립 같은 경우도 수경 재배로 꽃을 조금 일찍 피운 애가 있었는데 걔 같은 경우도 한 달 넘게 꽃을 봤습니다. 근데 실내라고 다 이렇게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남양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흙의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해서 꽃이 빨리 피었다가 지기도 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앞 건물에 가려서 특히나 봄에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서늘할 뿐만 아니라 빛도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꽃이 만개하지 않고 굉장히 더디게 필 수 있었어요. 기왕 같은 돈 주 구근을 샀다면 예쁜 모습으로 오래 보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빛이 잘 안 들고 추운 이 동양 베란다는 구근 식물을 보는 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동양 베란다의 세 번째 장점을 보면 구근 비대가 잘 됩니다. 환경을 놓고 보면 실내라는 환경은 아무래도 화분에 심어서 키우기 때문에 흙으로 공급받는 영양분은 바깥 땅, 정원 이런 곳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신에 광합성을 오래 하기 때문에 구근이 아주 오래오래 늦게까지 비대할 수 있어요. 바깥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늘이 없는 정원 같은 경우에는 땅의 온도, 흙의 온도, 그러니까 지온이 굉장히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이 구근의 휴면기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 셔터 문이 굉장히 빨리 내려지는 거예요. 휴면기가 오면 구근은 더 이상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구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겨울잠 같은 그렇게 잠자러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광량이 많아도 광합성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근 비대가 잘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해가 되면 그 부족한 구근으로 또 꽃을 피우려고 하고 또 줄기야 잎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모량이 이제 저장량보다 많아져서 결국엔 구근이 갈수록 조그매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광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버는 돈은 좀 적다고 봐야 되죠. 버는 돈은 적은데 대신에 구근 휴면기가 늦게 와서 돈을 오래 벌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오래 축적해 놓은 그 구근 양이 꽤 됩니다. 지금 이 백합 같은 경우도 진즉에 이제 이렇게 말라 죽었어야 할 애들인데 실내는 좀 따뜻하니까 이렇게 올해까지 남아서 계속 광합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광합성을 오래 하기 때문에 구근의 녹말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튤립보다 더 구근 소모가 심하다고 하는 히아신스를 되게 조그매진 자구도 이제 계속 매해 심어 왔었는데 4년차 되던 올해 봄에 드디어 이제 히아신스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빛이 부족하고 추운 동양의 환경은 오히려 구근 키우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꽃이 피었을 때 이 꽃이 해를 따라 움직이다가 줄기가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키가 큰 대용종 같은 경우, 클리어워터 같은 대용종은 꽃이 피어서 이제 좀 오래되면 그 해 따라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가 콱 꼬꾸라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줄기가 휠 것 같을 때 바로 이제 줄기를 잘라가지고 절화로 전환한 후에 실내에서 즐기면. 동양 베란다에서 매해 꽃을 볼 수 있나요? 동양 베란다도 노지처럼 자연 번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조건은 거름진 흙, 그 다음에 충분한 광합성. 일단 구근을 심으실 때에는 전년도에 만약에 수확한 구근이 있다면 한번 양분을 빨아 올려서 영양가가 많이 빠진 흙은 버리시거나 다른 데 쓰시고, 이 구근 심는 흙은 영양가가 많은 분갈이 용토로 다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볕이 잘 안 드는 가을, 겨울이잖아요. 이럴 때는 빛이 제일 많이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제 봄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베란다에서 가장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서늘한 곳, 이런 곳으로 옮기셔서 최대한 휴면기를 늦추셔야 되고요. 보이는 것처럼 이제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는 이렇게 약간의 턱이 있잖아요. 높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걸리면 햇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가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턱 같은 거 이용해서 화분을 가려주시면
이 화분의 온도는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큐만기에 또 늦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을 해도 구분이 생각만큼 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튤립같이 이제 큰 꽃을 피우는 구근 식물은 개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구근을 키우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의 힘을 빌려도 개화구만큼은 구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튤립을 반드시 다이아몬드식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자연 번식이라던가 혹은 구근 비대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조그만한 자구 같은 거 나오면 안 버리고 또 다시 심어놔요. 보시면 지금 튤립이랑 수선화 남은 거는 다 고향집에다 심어놨었고, 히아신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다 데리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이거 자구 심은 거고, 자구, 얘도 자구, 얘도 자구예요. 얘는 어떻게 수선화가 하나 남아있었네요. 여튼 무려 얘도 자구입니다. 보시면 개하고랑 크기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이렇게 저도 자구는 진짜 하나도 안 버리고 콩알만한 것도 다 챙겨서 이렇게 매 심는데요. 근데 그렇게 심었더니 정말 놀랍게도 4년 만에 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튤립보다도 히아신스를 더 포기하고 있었다가 올해 히아신스 꽃을 보고서는 되게 얘네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좀 시간이 더디 걸리고 힘들지언정 얘네들도 오래 기다려주면 꽃을 다시 피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매해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매해 똑같은 컨디션의 꽃을 매해 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튤립이나 수선화, 히아신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은 일찌감치 내려놓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가드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식물을 들이고 그 다음에 흙과 화분을 사실 때에는 이 식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에 비단 꽃만 보는 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도 있을 거고, 이것들이 이렇게 꽃을 피웠다가 나중에 이제 수확한 후에 다시 심었을 때 또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라는 모습, 그런 데에서 또 희망을 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흙과 화분을 내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키우는 게 구근을 새로 하나 사서 심는 것보다 비경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작은 생명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 싶은 가드너들에게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튤립도 그렇고 이런 히아신스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심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히아신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근 비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워낙 꽃이 커서 영양분 소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구근 비대량이 이제 따라주지 못해서 많이 캐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히아신스들을 수확을 하지 않고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서늘하고 빛이 안 들어오는 자리에다가 놓고 그냥 냅뒀더니 6월, 7월 그때까지도 잎이 정말 멀쩡하게 이렇게 남아가지고 계속 강합성을 하더라고요. 이 자구들도 다 그렇게 강합성을 한 애들, 얘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강합성을 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구가 이렇게 진짜 크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얘네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뜻하지 않은 기쁨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실내 가드닝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